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와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한 3편 정도 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건 아니고 한 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태어나자마자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핵심은 화폐예요. 저번에 제가 돈과 화폐는 다르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돈은 금입니다. 무게가 나가는, 여러분들이 금반지 만들 때 쓰는 그 금, 그게 돈이고요. 화폐는 말 그대로 종이 위에 그냥 동그라미 몇 개를 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5만원권, 만원권, 그게 화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금은 실질적으로 캐낼 때 굉장히 힘듭니다.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채굴을 해야 되죠. 화폐는 어떤가요? 그것도 물론 수고는 합니다. 하지만 프린터기 위에 그냥 숫자에 그림을 붙여서 찍어내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쉽죠? 찍어낼 때 만이라는 숫자 대신에 5만을 찍어내면 되고요. 거기에 수표라는 것은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그냥 숫자만 늘려놓으면 됩니다. 얼마나 쉽죠?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서 전산용지 A4용지 위에다가 5만이라는 숫자를 쓰고 시장에 가보세요. 그리고 그걸 건네시고 먹고 싶은 걸 사보세요. 받아주나요?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라는 한국은행에서 종이에 5만이라는 숫자를 찍은 노란 종이를 갖다 주면 받습니다. 고기도 주고요. 순대도 주고 떡볶이도 주고 다 줍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어요. 단지 누가 찍었냐, 그리고 그거를 누가 찍도록 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인쇄해서 그림하면 인쇄해서 그림을 5만이라는 숫자를 찍어서 종이에 찍어서 주면 안 받고, 왜 한국은행에서 인쇄한 거는 그림이 멋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닙니다. 신용이라는 걸 거기에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용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가가 부도가 나면 그 나라의 화폐는 가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어떤 느낌이 들죠? 여러분이라면 종이를 찍을 때 굳이 왜 만이라고 찍죠? 저 같아도 그렇게 찍지 않습니다. 5만이라고 찍지 않아요. 종이 한 장에 1000억 해서 찍어서 돌리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것이면, 수표는 물론 다르지만 은행에서 수표용지를 발행을 해갖고 거기에 자기네 자본금과 비교해서, 갖고 있는 현금과 비교해서 수표를 찍을 수 있지만 백지 수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종이에 그냥 쓰면 돼요. 거기에 신용을 덧붙였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 사람이 발행을 하면 돌아갑니다. 그런데 무슨 권한이죠? 1000억이라는 현금이 있다는 권한? 없어요. 무작위로 남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부 통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별 의미 없어요. 이게 화폐 시스템입니다. 언제든 몇몇의 권력자에 의해서 또는 발행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게 화폐.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내부적으로 통제의 절차라는 게 있겠지만 마음 먹고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합당하고 작당하면 얼마든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게 화폐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죠? 화폐의 가치는 어느 순간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화폐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두렵죠? 맞아요. 여러분이 화폐를 받는 순간 그 화폐의 가치는 언제든지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화폐를 어느 정도 모으면 자산이라는 걸로 바꾸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물건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물건은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상품엔 부동산도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먹는 음식도 들어갈 수 있고, 가구도 들어갈 수 있고, 땅도 들어갈 수 있고, 금도 들어갈 수 있고, 다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버는 화폐라는 것을 어느 정도 모았다가 반드시 자산으로 받고 있어야 돼요.
바꾸고 있어야 됩니다. 화폐를 들고 있다간 여러분은 어느 순간 알그지가 되고 맙니다. 이게 화폐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통화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두 가지로 찍어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해외로부터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아옵니다. 그 화폐라는 것을 받아오는데 달러를 받아오죠. 이 달러를 받아와서 자국 원화라는 통화로 바꿉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찍어내기도 하지만, 이렇게 그 물건을 팔고 벌어오기도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찍어내기도 합니다. 맨 처음에 벌어오지도 않고 찍어내기만 하면 어떨까요? 누가 인정해 줄까요? 아무도 인정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벌어오는 게 있어야 됩니다. 벌어오는 중에 몰래 추가로 찍어내면 양을 잘 모르겠죠. 그렇게 해서 국가의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겁니다.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GDP 50%? GDP 100%. 미국도 100%가 넘었어요. GDP 전체 100%가 넘었어요. 우리는 2,000조 정도 GDP가 되는데 그중에 1,000조는 아마 찍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직장 다니면서 뭔가 수고를 하고 일을 하고 상사한테 욕을 먹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때로는 모욕적인 대사를 들어가면서 화폐라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죠? 그리고 그걸 가져가서 시장에서 씁니다. 차도 사기도 하고요. 여자친구랑 같이 밥도 먹기도 합니다. 술도 마시기도 하고 놀러도 갑니다. 그런데 이 화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그 가치가 점점 하락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계되어 있다고요?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은 탐욕적이기 때문에 내가 10,000원짜리를 찍지 않고 100,000원짜리를 찍고 싶어요. 허가만 해주면 되죠. 위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허가만 해주면 됩니다. 통제할 게 하나도 없어요. 10,000원짜리 찍을 거 50,000원짜리 찍어도 돼요. 물론 구체적인 절차상 그럴 일은 없지만 위에서 권력자들이 50,000원짜리 10개 찍을 걸 100개로 찍어, 1000개로 찍어. 그 절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재경부 장관이라던가 아니면 대통령이라던가 위에 권력자들이 지시를 하면 국채라는 걸 발행을 엄초가리 하나 건네고서 100조 찍어 그러면 찍어냅니다. 여러 번이 찍어낸 건 안 받지만 한국은행이라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낸 건 다 받아요. 그림이 똑같이 생겼거든요. 말 그대로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린 것 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찍어도 돼요. 권한만 받으면. 그럼 온 국민이 다 찍어내서 쓰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되죠? 유지가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중앙은행에서 마구잡이로 여기저기 권력자들을 지시해서 찍어내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화폐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칠 게 뻔하거든요. 여러분이 화폐가 항상 풍족한가요? 거꾸로 물어볼게요. 나에게 10억이 있습니다. 와, 난 부자야. 이제 더 이상 돈이 안 필요해. 이러나요? 아니죠. 와, 10억 써봤더니 별거 아니네. 왜? 옆집 하나 샀더니 그냥 땡이야. 안 되겠어. 난 100억 필요할 것 같아. 100억 생겼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0억짜리 샀습니다. 좋네. 50억 남았어요. 이제 배부른가요? 아니에요. 그 옆에 500억짜리 집이 탐이 납니다. 어때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폐 시스템상의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통제가 하려면 통제는 물론 여러 번의 그 제한이라는 게 있겠지만 같이 다 짜고 치면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권위자가 모두 다 짜고 치면 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 국회의원 비례대표 할 때 비례대표 여러분 아무한테나 줍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비례대표 1번 해 그러고 주나요? 아니죠.
자기네 정당에 어느 정도 기부금을 내고 그걸 비례대표 1번, 2번, 3번을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죠 그게? 매관 매직입니다. 돈 주고 예 공무원 자리를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법으로 허락한 거죠. 일반인들은 갈 자리 그렇게 없고 돈이 없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해서 되고서 월급을 또 거기서 받아가요. 세금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에서. 어찌됐든 말이 좀 옆으로 새긴 했는데 화폐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치가 끝없이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왜? 통제가 안 되도록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통화량이 뭐죠? 화폐의 발행량입니다. 저번에 제가 은행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억의 신규 화폐가 발행이 되면 시중에 1억이 도는 게 아니라고요. 예, 지불 준비일 때문에 1억이 들어가서 10%만 남기고 9천만 원이 다시 나오고 9천만 원이 들어가서 10%만 남기고 또 8,100만 원이 나오고 또 10%만 남기고 들어오고 남기고 유통되고 남기고 이렇게 돼서 보통 9배 정도의 통화량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면 한 9억 정도의 통화량이 늘어나는 승수 효과를 나타냅니다. 화폐와 돈은 같지 않다고 그랬죠. 예, 돈은 금입니다. 다만 화폐는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종이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뭘 해야 되지 여기서? 예, 뭘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한다고. 두 번째, 화폐 양은 영원히 하락하면 무슨 의미죠? 예,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화폐 양이.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는 화폐 양이 늘어난다는 것과 동시에 화폐의 단위가 1원에서 10원으로 10원에서 100원으로 점점 커져간다는 얘기예요. 단위가 통제가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개똥이 100만 원을 빌렸어요. 장사를 하다 파산했습니다. 국가가 딱 보니까 제 김개똥이가 밑에 여러 명을 일을 데리고 시키고 있어요. 제가 파산했대요. 100만 원 갖고 파산했어요.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이 권력자가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죠? 쟤 100만 원만 주면 파산 안 하고 저 밑에서 일하는 애들 다 길거리에 내앉혔고 다시 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뭘 하죠? 200만 원을 찍어서 줍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부도나는 회사들 건설회사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태영도 부도가 났나요? 안 났죠. 지금은 어찌됐든 돈 찍어서 막는 사회예요. 돈 찍어서 막는다는 얘기는 돈의 양이 늘어난다라고 똑같죠. 예, 없던 돈이. 벌써 엄청나게 많은 곳이 부도가 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소리 별로 안 들려요. 무슨 일이죠? 예. 여기서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왜? 인면수심이에요. 장사하다가 망했어요. 파산해야 됩니다. 가서 나 파산해야 되는데 살릴래 죽일래 라고 거꾸로 정부를 협박합니다. 왜? 내가 고용하고 있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5만 명이야. 야, 얘들 쫙 쫓겨나면 난리가 날 텐데 당신들 욕할 텐데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정권 잡은 사람들 욕할 텐데 살려줄래 말래. 예, 돈 찍어서 막습니다. 화폐를 찍어서 막는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지나갑니다. 보셨죠? 하이닉스가 SK 하이닉스죠? 지금 돈을 잘 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어디 하이닉스였죠? 현대였죠? 현대 하이닉스였죠? 그 전에 어디였죠? LG였죠? 아니 무슨 놈의 회사가 부도가 났으면 파산해야 되는데 계속 뭐 회사 이름은 껍데기만 하고 자꾸 매각을 합니다. 어떻게 매각을 해요? 그 중에 뭐 잘라낼 거 잘라내고 요거는 좀 괜찮다. 뭐가 괜찮죠? 파산 났으면 다 박살나야지. 이상하죠? 거기 쓰던 장비나 이런 것들도 원래 파산하면 다 비찬치 하고 사라져야 됩니다. 다 고철로 매각을 하거나 정부가 아깝다고 정부가 무슨 돈이 있죠? 세금 받은 거? 항상 세금이 모자라는데 예,
모자라는 돈은 찍어내면 됩니다. 모자라는 화폐는 찍어내면 됩니다. 말을 제가 돈을 자꾸 화폐랑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돈은 화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뭐죠? 화폐만 늘리면 부도가 안 나요. 개똥이가 100만 원 갖고 부도 날 것 같으니 200만 원 찍어서 줍니다. 옆에 말자도 1000만 원 갖고 파토가 나니 2000만 원 찍어서 줍니다. 예, 어떻죠? 돈만 늘리면, 화폐만 늘리면 부도가 날 일은 없습니다. 온 세상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뭘 하죠? 뒤로 자빠지면 됩니다. 대신에 제가 전제를 조건을 다룰게요. 여러분은 자빠져도 크게 사회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누가? 정부가. 여러분이 자빠져서 나라가 휘청거리면 여러분 살려줍니다. 어떻게요? 화폐를 찍어내서 1조든 2조든 찍어내서 살려줍니다. 여러분이 단위가 작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에요. 웃기죠? 오늘은 화폐 시스템에 대해서 자본주의와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한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왜? 인간이 탐욕 때문에, 정권 통치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이 장사를 하다가 망했으면 끝나야 되는데, 빚잔치하고 끝나야 되는데 살려주세요라고 합니다. 나 살려주세요. 돈 맡긴 거 있나요? 화폐 맡긴 거 있나요? 없는데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줍니다. 선택적으로. 왜? 덩치가 큰 놈들만. 덩치가 작으면 안 살려줍니다. 왜? 저거 죽어봐야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덩치가 아주 큽니다.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그러면 어디서 떠들어요? 언론에서 떠들어요. 야, 쟤 죽으면 큰일 나. 쟤 밑에 1000명이 있어. 5000명이 있어. 야, 10만 명이 있어. 살려야지. 쟤를 죽이면 되니? 언론이 먼저 떠듭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왜? 10만 명이 표를 자기한테 줄 거라 착각을 하니까. 야, 쟤들 살려야 돼. 돈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돈이 새로 생깁니다. 어디서? 찍어서. 인쇄해서. 그게 중앙은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첫 월급 받았던 그 화폐는 들고 있는 순간 가치가 하락한다. 점점 그 화폐로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그 가치를 보존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가치를 보존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화폐와 돈은 다르다 했죠? 화폐를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뭘로 바꿔야 돼요? 금으로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눈치 빠르게 야, 이제 그러면 월급 받으면 다 금으로 바꿔야 되겠네? 예, 똑똑한 분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금 거래할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예, 누가 만들었죠? 정부에서. 왜요? 국민들이 자기 화폐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바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못 바꾸게 하려고 10%의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화폐 받으면 금으로 바꿔놓으면, 돈으로 바꿔놓으면 그 가치가 영원히 유지가 돼요. 내가 받았던 월급, 내가 50년 전에 월급 50만 원 받았어. 근데 그걸 금으로 바꿨어. 지금 따져보니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야. 화폐를 아무리 발행을 해도 여러분이 그 화폐를 금으로 바꿔놓은 상태면 그 가치는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인플레이션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짓을 못하게 누가 막는다고 했어요? 정부가. 왜? 거래세 10%를 때림으로써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 야, 금은 이자가 안 붙어. 이자가 안 붙죠. 그럼 화폐는 이자가 붙죠? 이자가 붙는 그 이자 3%를 금으로 들고 있는 것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면 충분히 따라갈 것 같죠? 절대 못 따라갑니다. 통화량 남발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화량이 남발할수록 돈의 가치는 올라가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 말은 통화량 남발할수록 금 가격은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여러분은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어떻게 됐죠? 부도날 기업들이 부도가 안 나요. 왜요? 경제가 어떻게 됐죠? 망할 뻔했는데 안 망하네요. 화폐만 늘리면 좋아지는 경제. 망할 것 같으면 화폐만 찍어내면 됩니다. 웃기는 경제죠? 예, 맞습니다. 그럼 막 찍어내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화폐를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물건을 수출하거나 돈을 찍어나가나. 돈을 찍어내면 다 압니다. 돈만 찍어내면. 그러니까 수출을 하는 중간중간에 살짝 공짜로 찍어냅니다. 그게 화폐 시스템입니다. 맹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합니다.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한다. 대신에 조건이 있죠. 탐욕스러운 정권이 통치를 하는 순간, 모든 정권이 다 탐욕스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떤 정권은 특히 탐욕스럽고요. 어떤 정권은 건전하고, 예, 건전할 때는 화폐 가치가 나름대로 유지됩니다. 탐욕스러운 정권이 운영을 할 때는 화폐 가치가 개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서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화폐 가치는 영원히 하락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두 번째, 경기가 나빠지면 화폐만 늘리면 좋아진다. 세 번째, 화폐와 돈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거래세 10%만 띄질 않는다면 무조건 금으로 바꿔놔야 됩니다. 단점이 있죠. 금을 모아놓을 곳이 없어요. 공간이. 실물이기 때문에 언제든 뺏겨버리면, 도둑이 들어와서 가져가 버리면 도둑이 주인이 됩니다. 네, 오늘은 자본주의와 화폐 시스템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화폐 시스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왜 화폐를 모아둬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폐를 오래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산이라는 걸로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1편에서도 잠깐 의미가 있지만 다음 편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